미친 거 아니야? 동생도 있는 집에서? 뭐야?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이태원에서 벌어지는 극과 극모녀의 소박함 가득한 추격전을 다루는 영화 초미의 관심사 리뷰입니다. 가족 맞아요? 가족은 다 같아야 하니? 밖에서 순덕이라고는 하지 마. 넌 엄마라고 하지 마라. 가수 블루로 활동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순덕에게 어느 날 엄마가 찾아오게 되는데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었기에 서로 내키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갑작스레 찾아왔던 이유는 막내가 가게세를 들고 튀어서 잡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죠. 순덕은 거절했지만 자신의 비상금까지 들고 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억지로 극과 극 성격을 가진 모녀의 괘씸한 막내 찾아 산만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먼저 이 극과 극 성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순덕은 시크하면서도 차분한 성격으로 공과 사를 확실히 분별하는 간단히 말해 차도녀의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반면 엄마는 사사건건 끼어드는 꽤나 넓은 오지랖과 가족 외의 인물들에게만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간단히 말해 가식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모녀는 이 정반대의 성격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밝혀지는 에피소드와 주변 인물들 간의 티키타카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적 허용 범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보러 갔지만 엄마와 순덕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날 정도로 까칠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현실적이라 이질적인 느낌의 전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이 성격에 적응하게 되고 몰입할 수 있는 발판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이 점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캐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성격의 지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가 막힌 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감독도 캐릭터의 의도를 애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애라는 한국 영화의 비주류를 전형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참신하게 풀이해버리는 이 각본을 굉장히 색다르게 구성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깔끔함을 추구하는 관객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마이너스로 다가오겠지만 한국의 신세대를 표현하기에 적절했던 성격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덕과 엄마가 단서를 하나씩 찾아 나설 때마다 알게 되는 지인들도 여러가지 특징이 담겨져 있었는데 흑인이지만 한국말만 구사할 수 있는 정복, 이 외에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싱글맘 등등 제가 이태원에 직접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모습을 실감하게 해주는 묘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특징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편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엄마는 여러 지인들을 만나면서 첫인상을 보고 취했던 행동들은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모르고 이 두 가지 반응만 교차하여 굉장히 편견 가득한 모습을 풍겼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눈치채지는 못했겠지만 첫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개인 사정과 이를 통한 심리전이 오가는 상황을 예측 불허하게 잘 표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각 인물들만의 특징이 담긴 이야기를 통하여 퍼즐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반전들은 이 영화가 편견을 다루는 주제라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치밀한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순덕은 이러한 각양각색의 지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쿨하게 넘기는 모습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이라는 주제 속에서 엄마와 순덕의 다른 반응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다.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가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개인주의적인 입장과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딱히 편견으로서 긍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결론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편견일 테니까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모녀의 태도는 겉보기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가족이라는 감정이 생기며 서로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문화를 형성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었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엄마는 사실 겉으로만 표현이 굉장히 서툴렀을 뿐 딸을 그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을 희생해온 인물이었죠. 하지만 순덕은 그런 엄마의 지나온 과거들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되새김질하는 표현이 가식적으로 다가와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순덕의 이야기풀이는 신선하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볍게 메꿔주는 수단으로 노래를 사용한 것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통하는 가족관계를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감동과 슬픔 그리고 귀정화를 아낌없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사실 치타 홍보 영화라고 불릴 정도로 비중이 좀 과하긴 했지만 스토리에 녹아내리기에는 충분히 가치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미라는 것은 그을리의 초와 눈썹미를 합하여 그대로 풀이하면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다급하다라는 말로 매우 절박하고 숨가쁜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순히 막내가 돈을 들고 튀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풀이할 수 있지만 막내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에 적응하고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진행 방식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뜻과는 달리 느린 템포로 진행되고 있어서 감정과 편견이라는 한계치를 벗어나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에 몰리지 않고 영화 속에서 크게 관심을 들일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미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목과 과정에 반어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결말에 다다랐을 때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뜻이 적용되지 않는 유쾌하고 훈훈하고 안도의 웃음을 내세우게 만드는 엔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에서의 자본주의적인 편견이 담겨져 있는 이태원의 허물이 벗겨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각자 다르지만 평범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태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영화만 보고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이태원 사람들의 암묵적인 규칙과 신념을 통해 편견을 벗어던지는 매력적인 묘사가 이러했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녀의 이야기와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고 풀이하는 묘사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해석을 자극시키는 각본으로 완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매끄럽거나 깔끔하지 않은 감정선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코미디가 호불호에 큰 영향을 끼칠 테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